안녕하십니까. 해외 진출 도모를 위한 현지 노동시장 정보 미얀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희대 미얀마 지역연구센터에 있는 박현준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미얀마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그리고 미얀마의 주요한 노동법 구성 요소를 보고, 그리고 노사 분쟁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해결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진출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는 연방 국가입니다. 인구도 5천만 명이 넘고, 그리고 2012년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한,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투자 매력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 정당이 또 크게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화되면서 투자에 대한 어떤 요구나 만족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개혁 개방 이후에 연평균 7%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가 기대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우리나라와 수출과 투자 부분에서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미얀마 투자 규모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중국, 태국, 홍콩에 이어서 6위의 투자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얀마와 우리나라의 그 투자 규모에 비해서 수출 그리고 수출 수입량은 적은데, 향후에는 그 부분이 투자 규모만큼 증가할 것을 예상을 했을 때 많은 투자가 예상이 되고 또 무역이 예상이 됩니다. 미얀마 투자 매력도를 따지자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인건비도 굉장히 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성이나 또 숙련도 면에서 베트남에 필적할 정도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대표자님들이 투자를 하실 때 상당 부분 미얀마는 베트남과 비슷한 형태의 노동 공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얀마 노동법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얀마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이미 어떻게 보면 선진국과 같은 법 체계는, 그리고 노동법 체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이행되고 그리고 실제 지켜지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이후에 미얀마의 특성을 반영해서 노동법 체계가 구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장기간의 군사 독재 체제를 거치면서 사실은 노동운동이나 아니면 근로자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개혁 개방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노동 관련한 법 체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의 노동 관련 법 제도를 보면 근로 관련한 것과 임금 관련한 내용, 그리고 노동쟁의, 휴가 관련한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 관련한 부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법은 제조업 관련 진출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점포시설법은 서비스 업종에 진출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의 그 중요한 이슈가 임금 관련한 어떤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 그리고 임금에 대한 어떤 지급, 이거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4월에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조사는 다 됐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직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마도 이제 소폭의 인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쟁의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이제 노동쟁의로 비화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그리고 초과 임금에 대한 지급, 이 부분이 이 관련한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 관련한 어떤 노동조합법이나 쟁의법을 보자면 미얀마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결성이나 그리고 활발한 움직임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직장협의회에서 이제 임금 관련한 상황과 노사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조율하는 형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휴가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휴가 일수는 많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프로세스 상으로 보면 채용 관련해서 근로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인턴 근로자, 그리고 견습 근로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고요. 각각 견습 3개월, 그리고 인턴 3개월, 그리고 이제 각각 기본급의 50%와 75%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봉제업에 진출하시는 대표님들이 인턴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있다 견습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한 6개월 정도의 견습 기간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은 14세 이상부터 채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 증명서, 공인된 의료기관의 의료 증명서만 있으면 채용이 가능한데 대부분 이제 공급되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수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동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이제 그 정규직 노동자로 운영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16세 이상 아니면 18세 이상의 어떤 성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채용 시에는 공채 형태를 취하도록 법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고 내고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5인 미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공채를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 많은 근로자들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근로자가 부족해서 채용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채용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금방 채용이 됐는데 어떤 그 근무 태도, 근태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 시간에 대한 어떤 약속 그리고 결근을 했을 때 사전 통지 이런 내용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아니면 문제로 결근하는 내용들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숙련공들에 대한 채용과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숙련공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여러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이제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대우면에 있어서 숙련공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높은 2배나 3배 정도의 임금이 보장되어야지 이제 안정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는 약 90만 짝, 그리고 숙련공 같은 경우에는 약 45만 짝. 평소에 이제 일반 근로자들이 15만 짝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3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숙련공에 대한 어떤 임금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류에 대한 거 그리고 근로감독에 대한 부분을 자주 와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두로 계약을 하더라도 사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구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근로감독관이 나왔을 때 즉시 보여주고 그리고 고용 상태와 임금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지 이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미얀마 노동 어떤 근로감독기관에서 표준 계약서를 이제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될 내용과 양식을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특히 임금, 근무 시간 그리고 휴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초과 임금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서 이 세부 항목들 총 10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공간에 있어서 보이는 공간에 공지하도록, 게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블루틴에 이런 부분을 게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조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 이제 장기간의 군부 독재를 통해서 사실은 노동자의 어떤 권리나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쟁을 하거나 아니면 대립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 직장 협의회에서 노조에 대한 임금에 대한 것, 근로 조건에 대한 것들을 협의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사용자 측에서도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노동위원회에서도 되도록이면 분쟁으로 가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요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 좀 들어줬으면 하는 뉘앙스로 그리고 통지를 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에 대한 폭이 크지 않거나 아니면 요구되는 조건이 아주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면 많은 부분 실제 수용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의 임원들, 이제 회장이나 아니면 근로자들의 대표들에 대해서 선임을 하실 때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그리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이고 주당 44시간, 최대 4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50시간을 넘어서 60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데에서 부담을 느끼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근로 시간만으로는 이제 적정한 어떤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인터뷰에 의하면 어떤 그 많은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를 원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이제 임금이 컴pen세이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산 계획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무 개시는 7시 반에 개시를 하고 11시 반까지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또 오후에 진행이 되고 업무 종료는 보통 4시 반에 종료가 되고 또 이후에 초과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8시까지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 것 일반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 대한 수당이 사전 공지가 되거나 아니면 근무를 할 때 어떤 그 노사협의회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공지가 되어야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의 200% 정도에서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이 된다. 그리고 지급 시기는 언제이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공지된 자료에 게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상호 간에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해고나 사직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고 특히나 이제 사전에 통지되지 않고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이직하는 경우, 그러니까 경쟁업체나 아니면 이제 외국인 업체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근로자 측에 우선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주로 대규모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그 내용을 협의하거나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연 15일 정도 공휴일이 보장이 되고 연차와 그리고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주요 국경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총 15일 정도 국경일이 제시가 됩니다. 임금은 기본적인 급여와 초과 수당 그리고 다양한 어떤 보상 혜택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이고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이나 아니면 이제 그 다른 형태의 임금을 계상하는 데 있어서 임금에 포함하는 상황과 불포함하는 상황을 좀 보시고 해당 내용이 어디까지 내가 이제 보장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은 지금까지도 직접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제 급여가 지급되는 날에는 굉장히 거의 이제 공장이 축제 분위기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막 찾아와서 같이 이제 수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지급이 보통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얀마는 이제 뱅킹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고 거의 자기 계좌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모가 대리 수령하거나 아니면 제3자가 대리 수령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금 협상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일정 정도로 임금 인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임금 인상 전에 이제 직장협의회 측에서 어느 정도의 요구 폭을 일반적으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때 합리적으로 협상을 하셔서 이후에 폭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서는 이제 미얀마 기업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기업에 맞춰서 임금을 책정하거나 아니면 임금 협상을 했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기업이다, 다른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사업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매 2년마다 최소 1회 정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915년에 최초로 3,600잣이 설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33%가 크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800잣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이제 아마도 올해 2020년도 인상이 됐으면 그만큼의 폭이면 아마도 요구는 5,600잣, 이게 굉장히 큰 폭의 인상이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규모의 어떤 인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사 분쟁이 발생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최근에 노조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해고를 하는 이런 사태 때문에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미얀마에서 사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조 설립에 대해서는 이제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최소 이제 근로자들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노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근로자들이 노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노조가 자유롭게 설립되거나 되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는 게 이제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이제 직장 협의회와 유기적으로 이제 정성적으로 협상하던 것들이 훨씬 공식화되고 또 정례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폐쇄와 파업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유럽 그리고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노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그리고 직장 폐쇄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여기까지 간 건 없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크게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이 개별쟁의에 대해서나 아니면 집단쟁의에 대해서나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음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정하게 보거나 아니면 노사를 양측을 이제 균형적으로 보지 않고 이제 인터뷰에 의하면 많은 부분 노동자 측의 입장에서 요구를 수용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 측에 묵시적으로 이 내용들을 들어달라는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로감독관은 미얀마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어떤 요구를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사업하시는데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미얀마 진출 기업 노무 관리에서 총 10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사 분규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빈도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봤을 때 훨씬 더 법적인 부분을 사전에 잘 명시하고 공지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노사 분쟁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그리고 시기 이런 부분이 임금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명시적인 어떤 그 규정과 그리고 공지 그리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런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아니면 교육과정에 근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명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미얀마에서는 불교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와 이제 그 CSR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사원을 지어주고 사원에 어떤 지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이제 그 인정을 하고 그리고 행사나 아니면 지원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얀마 정부를 비판하거나 특히 이제 NLD 정부를 비판하거나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그 해당 정부 그리고 당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언어나 아니면 어떤 그 행사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이슈를 건들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위생이나 아니면 이제 절도 사건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규칙을 세우고 그리고 처벌과 보상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 사용자 측에서도 미얀마에 대한 상황 그리고 노무 관리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점점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성에 대한 보호, 특히 이제 성희롱에 의한 큰 문제가 몇 건이 발생을 해서 특히 이제 미얀마 어떤 그 현지 사회에서 크게 한국 기업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관리, 그리고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과 그리고 사과 이런 부분이 잘 정립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사분규가 향후에는 좀 지금보다도 더 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과 함께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미얀마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이제 제도가 하나씩 정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노사 관련한 부분은 그 사회의 어떤 문화와 역사와도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하시고 무조건 법대로 아니면 무조건 어떤 그 정성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을 이해하시고 다만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시는 유연함이 있으시면 투자의 땅 미얀마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